세상에 태어나 나의 몫을 하는 것, 쉽지 않은 현실에 때론 길을 잃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도 바삐 움직이는 이유는 나의 삶을 나로서 살기 위한 발버둥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나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찾았는데요. 나로서 살기를 포기한 남자, 폴 민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폴은 영국 보통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이 썩 좋지만은 않았는데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아버지가 자살을 한 뒤로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해 11살 때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재혼과 이혼을 거듭해 7번째 남편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때 헤어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치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절도죄로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인생을 역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답을 얻죠. 폴은 아예 다른 인생을 살기로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그는 의대를 가는 대신 병원에서 의사 가운과 청진기를 훔칩니다. 그렇게 그는 21살의 나이로 닥터 요크가 됩니다. 그는 몇 주간 의학 서적을 읽고 의학 지식을 습득합니다. 만나는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의학 용어를 늘어놓으며 나 의사야, 나 믿어 라고 말하곤 했죠. 심지어 그는 아예 병원 안에서 의사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머리가 찢어진 환자의 상처를 꿰매기도 합니다. 한 17살 소녀를 진찰한 후 곧 나을 거라 했지만 6시간 뒤에 소녀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그는 결국 구속 수감됩니다. 폴은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시작합니다. 그는 사기 기술을 2가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죠. 첫 번째, 직업의 종류를 확장할 것. 두 번째,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할 것. 그가 사칭한 직업은 의사, 변호사, 재계 거물, 귀족, 경찰, 발레리노, 금융인 등 24개에 달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에게만 접근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맨디 후게워프. 그녀는 당시 18살로 극단 소속의 벨리댄서였습니다. 길거리 공연 도중 폴의 먹잇감이 된 그녀. 폴은 그녀의 공연마다 맨 앞줄에서 관람 후 뒤풀이까지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부유한 호텔리어 가문의 일원 피어스 포르테라고 소개한 그는 무릎을 꿇고 꽃다발을 주며 로맨틱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는 잘생겼고 매력적이었으며 믿을 수 없이 똑똑했다고 합니다. 맨디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죠. 그녀는 그의 포르쉐가 자차가 아닌 시승차였음을 알게 된 후에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함께 묵은 호텔의 펜룸에서 그가 강아지를 훔치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야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죠. 폴은 유명 사진가이자 배우 쿠 스타크와도 인연을 맺었으며 영국 아룬델의 공작이라고 자신을 속여 페라리를 편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라르칸 캠벨 브리어던이란 법조인 행세를 하며 전 미스 에든버러인 니콜라 고넬리에게도 접근합니다. 결국 그녀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고 폴은 가짜 다이아 반지로 청혼을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폴의 거짓을 알게 된 고넬리는 파혼을 선언하고 아이를 지우겠다고 통보하는데 이에 격분한 그는 그녀를 폭행하게 되죠. 이 일로 폴은 4개월간 복역합니다. 후에 한 인터뷰에서 폴은 자신은 고넬리를 폭행한 적이 없으며 자신을 감옥에 넣기 위해 그녀가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이 어찌되었든 사기꾼이 저런 말을 하니 참 우습네요. 다시 출소한 그는 데이트 주선 사이트와 신문의 친목 만남 페이지에 자신의 프로필을 올립니다. 건강한 몸, 즉흥적인 성격, 인연을 찾고 있음. 직업은 영국 검찰국장, 연봉 20만 파운드. 이 프로필로 그는 6주 만에 2명의 여성을 낚는데 성공하죠. 그는 아주 젠틀하고 유능해 보였으며 유머 감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을 홀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칭한 영국 검찰국장은 가상의 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 키어 스타머로 영국 검찰 서열 3위의 인물이었습니다. 닮지도 않은 얼굴로 실존 인물 사칭에 성공할 정도로 말빨의 귀재였죠. 그렇게 넘어간 여성 페넬로페 에드워즈. 그는 첫 만남에 샴페인 한 병과 꽃다발을 준비했고 둘은 오붓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존경받는 여성 판사 앤 고다드이며 아버지 또한 법조인이라고 집안 배경을 속였죠. 또한 자신이 가수 로비 윌리엄스와 절친한 사이며 배우 사라 알렉산더와는 비밀 결혼을 했었고 둘 사이엔 죽은 아이가 있으며 현재는 이혼한 상태라고 황당한 사기를 칩니다. 하지만 페넬로페 에드워즈는 의심 한번 하지 않고 그에게 빠져버리죠. 그의 능력과 배경에 매력을 느낀 동시에 안타까운 인생사로 동정심까지 폭발합니다. 그렇게 둘은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폴은 당시 조나단 리스라는 변호사를 사칭해 다른 여성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비비안 월시. 그녀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매력을 어필하고 동정심을 유발했죠. 그는 영화 007 골든아이에 나온 에스턴 마틴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과 절친한 사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검찰국장 행세를 하고 다니며 수많은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사업가 다이앤을 만날 땐 대담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법조인 가발과 법복을 구해 입고 법원 탈의실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다음 변호사의 노트북을 훔쳐 그녀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의심을 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G20 국제회의에서 자신이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하는 등 거짓말의 스케일이 날로 커졌죠. 이때 한창 사기에 자신감이 붙었는지 대담한 행보를 보이던 그는 조금씩 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는 월시의 팔찌를 훔쳐 다이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는데 자꾸만 집에서 현금과 기중품이 없어지자 월시는 폴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지금 자신의 집에 기생하고 있는 검찰국장이라는 남자가 사기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겁에 질려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한 폴은 한 여성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녀의 집에 스프레이로 빛이라는 낙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 여성은 검찰국장이라는 작자가 전 여친 집에 그런 낙서를 하고 도망가는 게 영 이상했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택시비 60파운드를 떼먹는 일에도 검찰국장을 사칭합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자 택시기사는 진짜 검찰국장의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했고 이를 통해 검찰국장 사칭범의 존재를 검찰 내부에서 알게 되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고 얼마 후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한 일간지에서 검찰국장이 불법 주차로 실랑이를 벌였다는 보도를 일면에 냈기 때문이죠. 진짜 검찰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었기에 사칭범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차량을 조회했고 소유자가 다이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다이앤의 협조로 경찰은 그를 검거하게 되죠. 조사를 통해 밝혀진 그의 범죄 패턴은 놀라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칭하는 직업에 맞게 외모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바꾸고 해당 직업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누구도 의심하기가 어려웠던 이유였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여성들을 꼬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급 바에서 와인 한 잔 사고 싶다며 말을 걸고 화려한 언변으로 상대를 구워 삶은 후 데리고 나가는데 목적지는 항상 5성급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방에 들어가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먼저 씻으세요. 여성이 씻는 동안 그는 재빨리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그 후에 잠자리를 하고 새벽에 몰래 그곳을 나와 훔쳐낸 현금이나 카드로 호텔비를 결제했죠. 그리고 이러한 메모를 남깁니다.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바쁜 일정이 있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는데 그것을 다른 여자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훔친 돈과 카드 사용을 들키지 않았을까요? 그는 훔친 카드를 암흑가에서 불법 복제해 사용하기도 했고 스코틀랜드에서 훔친 카드를 잉글랜드에서 훔친 카드를 웨일즈에서 쓰는 방식으로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폴은 부유한 여성들이나 유부녀들을 골라 접근했기 때문인데요. 부유한 여성들은 본인이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카드도 여러 장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돈 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유부녀들은 불륜이기 때문에 알고도 섣불리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는 피해자가 드러난 최근의 범죄들로만 기소됩니다. 무면허 운전,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허위 진술을 한 혐의, 월시의 팔찌를 훔쳐 에드워즈에게 준 죄, 변호사의 노트북을 훔친 죄로 징역 3년을 받고 출소 후 2년간 운전금지, 평생 동안 가명 사용 금지 처분을 받죠. 그는 지난 30년간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는데 500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는 출소 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 여자를 만난다는 건 여러 개의 접시 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는 동시에 10명의 여성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페라리, 포르쉐, 벤츠, 4대의 람보르기니, 에스터 마틴을 포함한 수십 대의 스포츠카를 시승을 명목으로 빌렸고 그것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다고 하죠. 1990년대 후반에는 단 한 명의 여성을 위해 1박에 당시 돈 2,000파운드짜리 호텔에서 묵었고 세이셸 제도에서 휴가를 즐기며 8,000파운드를 썼으며 런던에서 가장 비싼 보석 상점을 밥 먹듯이 드나들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5성급 호텔에서 살았으며 영국의 골프 스타들과 호화로운 휴가를 가기도 했죠. 그는 이 모든 걸 훔친 현금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01년에는 단 4개월간 에든버러에서만 30명의 여자친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여성들은 자신의 돈 혹은 다른 여성의 돈으로 결제된 줄도 모르고 그와 함께 호화 생활을 누렸죠. 폴은 약 20년 동안 2,500여 명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200만 파운드의 돈을 훔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것만 2,500명이지 아마 더 있을 것이고 매번 다른 사람인 척 했는데 단 한 번도 자신을 폴 빈트로 소개한 적은 없다고 했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탐험가 로렌스는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하다고 했어요. 눈을 부릅뜨고 언제든 꿈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랬죠. 저는 언제나 위험했어요. 꿈을 현실로 바꾸는 일을 했으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 페라리를 상상하는 대신 나가서 페라리를 구했어요. 사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군요. 말빨은 대단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남깁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지만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걸요. 저만큼 사기를 잘 칠 수 있다면 당신도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는 깔끔한 수트 차림에 15,000파운드짜리 프랭크 뮬러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정말 폴 빈트로 돌아간 걸까요? 답은 본인만이 알겠죠.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는 삶, 그것은 알맹이가 약하기 때문 아닐까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동물들의 위장술처럼 말이죠. 폴 빈트는 호화생활로 겉모습을 위장했지만 사실 그의 알맹이는 땡전 한 푼 없는 실패한 미용사이자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바꾸는 거창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나약한 폴 빈트를 숨기려 했을 뿐이었죠. 자신을 적당히 감추는 것은 처세술이 될 수 있지만 완전히 감춰 속이는 것은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아닐까요? 묻지마 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